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옷이 되게 좀 프리하죠? 오전에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오후에 운동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좀 복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적인 얘기보다도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행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사가 뭐 하는 거지 하면서도 아니면 빡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도 행정사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뭐 제 명함이 오픈돼 있으니까 뭐 메일이든 뭐 문자든 되게 다양하게 연락을 받고 있는데 아예 이 영상으로 보시라고 하려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참 저도 난감해요. 가장 또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이 행정사를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행정사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행정사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전에도 유튜브에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를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정부기관에 있다가 나올 때 이 행정사 자격을 제가 경력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가 시험 출신 1회이기도 하지만 제가 2013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신 1기하고 저하고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 경력 몇 년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뭐 9급으로 시작하면 10년 이상인가 그렇게 됐고 7급 이상인가 6급 이상은 뭐 5년 이상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7급 이상이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 자격이 그때는 몰랐고요. 뭐 여러 이제 상황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에 있는 것보다 이제 정부기관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퇴직을 한 거죠. 퇴직을 하고 내가 일반 회사로 갈지, 물론 이제 방산업체 같은 데가 이미 얘기가 돼서 방산업체 경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에 경력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뭐 방산업체도 있었고 대기업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워라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에 갔을 때는 또 뻔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내가 그럼 자격증이 뭐 있지? 뭔가 좀 내가 그동안 어떤 예산 업무라든지 어떤 기획 업무라든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했는데 그때 마침 행정사 자격이 눈에 들어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행정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격증이 뭐 있나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행정사 자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업무 분야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 행정사 검색해보면 업무 영역이 넓지는 않았어요. 이미 아마 행정사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 업무, 죄송합니다. 기본 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로는 할 수 없는데 이 행정사 영역을 이렇게 쭉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이제 멋모르고 창업을 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그리고 뭐 행정사 간판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공공기관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이제 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기획 업무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서 사무소 이제 운영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빡행은 뭔가 대단한 행정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게 다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참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 시험 출신과 경력 출신의 차이가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시험 출신 분들,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고 이미 경력으로 받으셨던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아니 시험 출신 행정사나 경력 출신 행정사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데? 응. 근데 그걸 자꾸 누군가는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그럴 수는 있어요. 초기 때는 시험이 막 생겼을 때는 그래도 각자의 부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력만 있던 세상에서 2013년도부터 일기 시험 출신들이 나오다 보니까 각자 부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협회가 8개인가 막 이랬어요. 지금은 하나로 합쳐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경력 출신 협회에서 자격을 득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소형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득해서 뭐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출신 행정사협회하고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회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면서. 그랬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시험 출신 행정사들이 있는 데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부심이 너무 커서 막 시험 출신은 이렇고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하는데 2016년도면은 저희 민행24 그때는 이제 민행24가 아니었고 JK 행정사 사무소였고 또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자리 잡은 상태에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자체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험이든 경력이든 저는 그냥 똑같은 행정사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누고 막 분리하고 뭐 쟤는 경력이라서 몰라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별로 관심 없죠. 시험이든 경력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행정사지. 일만 잘하면 되고 속된 말로 그때 당시에는 돈 많이 벌면 뭐 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저는 참 한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시험 경력 나눠가면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시험 경력이 무슨 차이예요? 경력도 시험을 욕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시험 출신, 경력 출신 많이 욕하는 거 저 중간에서 많이 봤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전문직에 항상 제가 강의 가면 요건이 있어요. 갖춰야 될 요건. 그 요건에 갖추고 우리가 부족한 게 늘 얘기하자면 아쉽지만 행정사가 아직 저는 전문직에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균적인 그 연봉 테이블, 그러니까 평균 연봉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낮다. 그러면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이든 경력이든 글쎄요.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한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가 문제하고 있어요. 저희 민행24에도 임원들만 하더라도 경력 시험 출신들이 다 있는데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 질문은 민행의 강점이 기업 행정이잖아요. 행정 자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뭐 벤처기업 인증 내줬어, 뭐 메인비즈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내줬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행정 전문가야. 이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그 변호사 직군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변호사들도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느 뭐 전문 뭐 가사, 형사, 민사, 뭐 IT, 뭐 금융, 부동산 뭐 이렇게 전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변호사들 보면은 재판하면 그게 리스트로 다 뜨더라고요. 자기가 소송 대리인으로 했다는 거. 그런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거에 교육을 받고 몇 년 이상 지나야지 그런 어떤 전문 이제 분야 자격, 그러니까 인증서를 주는 건데 우리 행정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확인, 뭐 기업부설 연구소 되게 좀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서 기업행정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빠킹도 전후에 얘기했지만 물론 홍보용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업행정 제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접해야 되고, 물론 매년 거의 뭐 얼마 전에도 유튜브 그게 음성이 안 났었나? 제가 보통 1년에 한 1000개 이상 정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다 기업들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무 새로운 기업들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기업 행정은요, 제 강의를 아마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도 사람과 같아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쭉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창업 초기죠. 7년 미만에.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태되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제 성숙이 1차 성숙, 2차 성장, 또 2차 성숙, 3차 성장, 3차 성숙,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기업이 점점 소상공인 기업에서 소기업으로 갔다가 중기업으로 갔다가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쭉 그 흐름에 맞는 업무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자문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사실 그런 기업 행정 자체도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다 빡행도 했다고 하지만, A부터 Z까지 했어도 아직 모르는 A-1이 있고 Z-13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한테 교육을 받고 한 2달 지나서 기업행정 전문가라고 올리는 행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지, 홍보 효과로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우려가 됐어요. 홍보 효과는 그럴 수 있지만 그 홍보를 믿고서 의뢰인이 왔을 때 이 행정사님이 대응할 수 있을까? 어느 선까지 자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런 우려가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행정이라는 용어를 항상 저희 민행24가 제일 먼저 썼고, 행정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사무소에서 어느 선까지, 기업의 어느 선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몇 년이 걸렸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자기 PR 시대라 그런가, 뭐 그냥 한두 달 지나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쩔 때는 막 비용리단체 전문가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업행정 전문가가 돼 있고 막 이래서 좀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행정, 물론 민행24가 기업행정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12월 달에 아마 2025년도 새로운 행정사들 이제 환영회 때 저한테 한 15분 정도 주셔서 맨 마지막 피날레 강의를 하긴 하는데, 그때 주제가 민행24가 어떤 업계 1위가 된 전략이 뭐냐, 그 내용이에요. 뭐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뵐게요. 그런 질문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뭐 항상 물어보는 그 행정사들 연봉 테이블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지어 매출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들 보면은 뭐 기업 정보나 신용 정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 검색해 보면은 매출이 오픈이 되잖아요. 행정사업계에서 매출 오픈은 한 데가 아마 10손가락 안에도 안 될 거예요. 저희는 매출 다 오픈돼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출 오픈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자기 지금 연봉이 한 7천, 8천 정도 된대요. 지금 나가면 행정사 그 정도 나오냐? 아니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준비하시고 나오고, 제가 뭐 작년에 2024년도 신입행정사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투잡 개념으로 해라. 그래서 자기 연봉의 한 7, 80% 수준까지 행정사 비용이 올라오면 그때 해라. 1년만 하지 말고 2, 3년 해본 다음에, 그럼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셨던 저희 구독자한테는 지금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오지 말라. 그 정도 수준 안 된다. 더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빡행 저도 저 7년간 투잡했어요. 네. 2013년 12월부터 제가 4, 5, 6, 7, 8, 9, 10, 11, 12? 9년 했나? 8년인가 9년 정도를 투잡을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2016년도 이후 창업한 지 한 3년 지났을 때는 되게 여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이제 뭐 그쪽 회사하고 의의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실적도 냈기 때문에 뭐 거기 회사도 부인 못할 거예요. 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제한 초기에는 운영비 대느라고 어쨌든 필요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좀 여유가 생겨서 사실은 뭐 굳이 표현하면 뭐 용돈벌이 개념으로 같이 했지만은 어쨌든 빡행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인스타나 저희 민행입사 블로그, 뭐 홈페이지, 민행입사 뭐 인스타, 제 개인 인스타도 민행입사 거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뭔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저도 다 어려운 과정 거쳐서 이제 만 10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행정사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데 아직 행정사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 진입하려고 행정사님들은 죽을 각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투자 개념으로 먼저 준비해 보시다가 2, 3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정확하게 방향성이 섰으면은 최소한 2년 가까이는 나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소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민행입사가 지금 행정사 업계의 1위로 진짜 1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재무제표로 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의 1위로 탑으로 찍고 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대표 행정사인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민행입사를 더 성장을 시켜야 되고 자꾸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또 다른 고민이 많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